사이버 테러 북한 소행설을 입증하는 과학적 객관적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검사 측에서. 그래서 자기는 피고인하고 그 변호사 측은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해라. 어?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이버 테러가 북한 소행인 것은 국내 언론은 물론 유엔에까지 다 인정하는 상식인데 왜 이의를 제기하냐 이런 데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대.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걸 왜 너희들은 부정하냐라고 증거를 제시해야지 법정에서. 이 기사는 공안검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의 법정에서 사이버 테러 국소행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기 안성맞춤이다. 이런 기사가 증거로 제출되고 있다는 거. 이거 봐라. 경향신문에도 다 언론사도 이렇게 국소행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뭐 잊지 않고 늘 말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좀 함께 하고 싶은데 뭐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뭐 덥기도 하고 또 뭐 코로나 시국에 많이 기운 빠지지만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또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안 드렸죠? 저는 진행을 맡은 커트입니다. 예, 홍강철입니다. 예, 유영입니다. 네, 뭐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냅니다. 네, 뭐 대표님 어떻게 지내세요? 더위와 아주 혈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더위를 훨씬 많이 타시나 네, 봐요.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갖고 겨울은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여름은 진짜 너무 혹독해요 저한테는. 저는 뭐 비교적 그래도 더위는 잘 버티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뭐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제 그 기사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저는 조금 뭐 그래도 우리가 워낙 그 민주 세력, 뭐 진보 세력 그런 그 애틋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게 저는 조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7월 25일자 기사인데 헤드라인을 꼭 이렇게 뽑았어야 했나 싶거든요. 1%의 비밀, 세계 최강, 북한 해커들은 어떻게 양성되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경향신문에서 그 제목은 1%의 비밀이라는 건 그 내용에도 있지만은 북에서는 1%도 안 되는 특권층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기사는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런 1%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해커가 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이제 뭐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자유아시아 방송 뭐 미국의 소리방송 등 보도들을 취합해서 이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금성중학교에서 미래의 북한 해커들을 양성하는 본산으로 꼽힌다. 그래갖고 이들 중 또 우수한 인재는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김책공업대학, 이과대학, 함흥 컴퓨터기술대학 등에 보내줘서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양성하고 또 해외에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했지만은 세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 코드셰프 같은 데서 쭉 우승하고 이런 것들면서 우수한 인재를 갖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 1%밖에 쉽게 말하면 컴퓨터 못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러는 거고 해외 훈련도 받고 뭐 자주간 유학까지도 보냈다 뭐 쭉 이래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17개국의 금융기관과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 35차례, 그다음 그 중에 10번은 한국은 10차례 해킹을 통해서 최대 20억 달러를 탈취했다. 그래서 그러나 간단히 그럼 북한이 이렇게 뭐 경제 위기를 겪을 필요 없네. 해킹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논리가 맞다. 근데 이 논리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구조냐면 지금 여기 경향신문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아시아 방송, 뭐 미국의 소리 방송 등 이런 것들 BBC 해외 언론들을 마치 그 공정하다는 전제하에서 객관적이라는 전제에서 얘들 자료를 보면 이러이러하다. 근데 사실 이 자유아 방송이나 미국의 소리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하는 내용이 여기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탈북자가 진원지예요. 이 정보에. 얘들이 걔들하고 인터뷰를 해. 그러면 인터뷰를 해. 그걸 다시 또 한국 언론이 받았어. 그러면서 한 바퀴 돌면서 이거는 공공의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자료나 뭐 진짜 이런 북의 이런 팩트 이런 그 현실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증언들을 탈북자의 원하는 증언. 네. 탈북자의 증언이 다시 말하면 해외 언론, 국내 언론 다시 돌고 돌면서 이게 완전히 이건 해외에 의하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쪽 구구 세력 입장에서는 종북 변호사라 그러죠. 우리 장경욱 변호사가 그 반론을 또 제기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이제 네. 사이버 테러 국소행은 날조다 이러면서 장경욱 변호사가 또 이걸 반박을 했더라고요. 하면서는 얘들은 결국 그러는데 이 정보의 진원지는 탈북자 2명이다. 장세율인가? 정세율과 김은강 이 두 사람밖에 없다. 검찰도 더 이상 법정에 내세워주고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지금 이렇게 계속 부풀려지고 포장돼서 우리한테 마치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공공연한 사실로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네. 제가 잘 알거든요. 김은강이 NK지식 있는데 네? 정부 그 대표였죠. 지금도 대표겠죠. 지금도 대표. 이거 잘 나갔습니다. 2004년도 산행경에 이 북한 사이버 테러 이걸 주장한 거 제일 먼저 주장한 김은강이거든요. 2004년경에 그럽니다. 자기가 북한에서 해커 양성을 전문으로 했다. 자기가 본인이 자기 제자들이 거의 뽑혀갔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은강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있을 때 함남도당학교 컴퓨터 실장이었습니다. 당학교 컴퓨터 실장이 뭐냐면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학원 선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 이 우리 그 당학교 학생들이 컴퓨터 그 배우는 시간에 들어와서 컴퓨터실에 가서 앉아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배우고 끝나면 그다음에 그 컴퓨터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김은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였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지금 이 해커 양성 전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웃기고 이 NK지식연대가 북한 민주주의 기금 미국 국무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끊겼거든요. 왜 끊겼는지 아십니까? 왜요? 저 때문에 끊겼습니다. 그 얘기하셔서? 네. 이 NK지식연대 정보팀장이라는 유모 씨가 저를 간첩이라고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유모 씨가 뭐란 말했냐면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굴 지금 협박을 하죠.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온 그 2명. 그 2명이 그 할머니입니다. 할머니한테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데 뭐라 말하냐면 돈 내놓으라고. 너네 딸하고 손녀를 데려온 건 낸데, 그 딸하고 손녀를 데려온 그 돈을 내놓으라. 뭐 이름이 그러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남기는데 뭐라고 썼냐면 너네 딸하고 손녀를 데려오는 데 쓴 돈이 미국 국무부에서 보낸 돈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 미국 국무부가 이 홍강철이를 고정간첩으로 써보려고 미국 국무부가 돈을 보냈죠. 김은강이한테다가. 김은강이 그 돈 다 떼먹고 3,000불을 줘서 이제 유모 씨한테 줘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으로 보냈는데 유모 씨는 또 그 돈 가지고 중국에 또 실컷 놀았죠. 눈사람 다니면서 실컷 다 써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날 데리려 못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왔고 그게 지금 미국 국무부에 전달이 됐던 거지 그 말이. 미국 국무부가 바보입니까?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직원 한 명도 유지하기 힘들다 이러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김은강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남쪽엔 거의 많이 알려졌죠. 서울시 탈북자 간첩 사건. 네. 유우성 씨. 네. 그 간첩 조작 사건. 이 사람 간첩이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재판정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네. 경찰 쪽에. 정보를 제공했고 국가보안법상 또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간첩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상금을 받은 거야. 김은강 상금 받았어요. 근데 유우성은 내 때문에 무죄된 거야. 유우성 때문에 무죄 받은 거야. 근데 진짜 웃겨 이것도. 그 법률상 그 상금을 회수하는 규정이 있어서 회수를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대학에서도 이렇게 해커들 키운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내부가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대학 최호동 졸업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도 해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매번 현재 지금 도보이브 작전실장하고 있거든요. 한북도보이브에서. 근데 우리 내부가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를 갔는지 아십니까? 해커 부대로 간 게 아니고 우리 내부는 함경북도 경성군에 있는 유골로엘 전기공장의 노동자로 배치받았습니다. 네. 대학 졸업하고 6개월 동안은 현장에서 노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또 근무를 하는 겁니다. 예? 노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는 꿈이 있었으니까 그 노동자 생활 6개월 하는 과정에 입당을 못했던 거죠. 우리 내부가. 그래서 우리 내부는 또 입당하겠다고 돌격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랑천 발전소에 나가서 4년인가 있었거든요. 네. 4년인가 발전소 건설장 나가서 일하면서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하고 그다음 보이부에 입대를 한 거죠.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대학을 최우등 졸업생이라는데요. 최우등 졸업생인데도 불구하고 해커부대를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거짓말인 거죠. 이게 그렇다는데 아까 장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탈북자 2명입니다. 2명. 내 장세율이란 그 사람도 내가 알거든요. 정세율인지. 장세율인가. 예. 제가 졸업한 경성고등물리전문학교 이 선배라 하더라고요. 내한테 문자 왔댔습니다. 문자 왔댔고 그래? 예, 한번 만난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세율 씨하고 김홍광 씨가 이 방송을 본다 그러면 뭐 입장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정말 좋겠죠. 근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경향신문도 그렇고 지금 뭐 NK 이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코드셰프 뭐 7연속 우승 이런 방송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 그 미국 자료를 조금 봤거든요. 근데 뭐 38 노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는 약간 부풀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북의 컴퓨터 산업과 컴퓨터 공학과 이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고 그리고 모든 자원 중에 인적 자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은 되게 컴맹일 거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은 이 해커 짓을 안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나쁜 짓도 많이 할걸요? 그죠? 뭐 위키리크스 얘기 안 해도 전 세계 모든 이메일과 뭐 전화를 도청했다라는 게 그 팩트로 밝혀진 거. 그럼 영국의 MI6라는 거는 뭐 007 시리즈만 만들겠습니까? 이 나쁜 짓 안 할까요? 그럼 대한민국 국정원은 이거 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 그거 하라고 세금 내는데? 지키라고? 그럼 북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거를 북은 악마화하고 나쁜 짓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그것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북이 그런 요원이 필요하고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하고 물론 그것이 국제법에 근데 사실 미국은 국제법 지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네는 그러면서 그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존권 차원에서 어떤 일 여러분 우리가 데모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집시법 어겼다고 사람들 때려잡고 아니 그러면 그거를 언론을 풀어주면 왜 우리가 집시법을 어깁니까? 마치 이게 지금 국제 질서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미국을 아니 죄송합니다. 미국을 찬양하고 북을 악마화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향신문이 똑같은 기사를 냈다라고 하는 게 또 슬프고 더 기초적으로는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팩트하고도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장정욱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사이버 테러 북한 소행설을 입증하는 과학적 객관적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검사 측에서. 그래서 자기는 피고인하고 그 변호사 측은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해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이버 테러가 북한 소행인 것은 국내 언론은 물론 유엔에까지 다 인정하는 상식인데 왜 이의를 제기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대.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걸 왜 너희들은 부정하냐라고 증거를 제시해야지 법정에서. 이렇게 그 김윤광이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해커를 키웠고 중국의 무슨 호텔에서 뭐 그 해커들이 뭐 이렇게 활동했다. 이야기했고 7부산 호텔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공안이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이 뭐라고 밝혔냐면 중국 공안이 우리들은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 놔두나 우리는 그걸 감시하고 있다. 우리 중국은 그걸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7부산 호텔을 거기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본 적이 없다. 7부산 호텔이 중국에 있는 건가요? 네, 중국에 있는 거. 10년인가 어쨌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중국에 좀 살아봤습니다만 중국에서 카톡도 안 터지는 데서 해커 활동을 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이거는 팩트 체크한다고 네. 뭐 카톡 터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갖고 간 휴대폰을 로밍 하시면 잘 터지고요. 현지에서는 터졌다 안 터졌다 하는데 웬만하면 또 잡혀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VPN 깔아도 바이패스 깔아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니,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장경욱 변호사는 걱정하는 게 이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인용하는 이 경향신문 이 기사 1%의 뭐 비밀 어쩌고저쩌고 이 기사는 공안검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의 법정에서 사이버 테러 국소행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기 안성맞춤이다. 이런 기사가 증거로 제출되고 있다는 거. 이거 봐라. 경향신문에도 다 언론사도 이렇게 국소행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1%만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때 뭐 무슨 1%를 했습니까? 이 위에서 그 이제 인터넷- 특권층 네. 네? 그런데 특권층 1% 특권층만 인터넷 접속한다고 하는데 북한 대학들, 공장 기업소, 기관 기업소에 기관 기업소도 여기에 다 인터넷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어떠냐면 북은 북한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인트라넷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기관 기업소들이 들어가는 인터넷망 그리고 대학들이 들어가는 인터넷망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공격받을까봐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한번 북한 인터넷이 완전히 먹통이 된 적이 있었죠. 예? 그게 외부에서 공격 들어가서 먹통이 된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까봐 저리 분리해 놓는 거죠. 완전히 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트라넷망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거죠. 인터넷에서도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우리 남한도 같지 않습니까? 삼성이면 삼성 본사 안에서 쓰는 인터넷이 따로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럽니까? 삼성이 보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똑같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보안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렇게 미림대학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김일군사대학 무슨 그 뭐 김일성 종합대학 뭐 모란봉대학 이런 데서 해커들 양성한다 하지 않습니까? 북도 거기서 해커들 양성하는 게 아니고 전자전 전문가들 양성하는 겁니다. 전자전 전문가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전자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나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군단마다 전자전 중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걸 놓고 여기서 해커 뭐 전사들 양성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내 요즘 우리 아 여기도 있죠. 있겠죠. 예, 여기도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군대나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해커들입니까? 있고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 통신이고 결국은 네. 말이 전자전이지 통신이고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북이 사이버 테러를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방어용으로도 왜냐하면 방어를 한다라는 건 뭐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를 나누기 전에 사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국정원에 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라고 돈 줬더니 댓글이나 달고 앉아있어요. 사실은 얘네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탈북자 둘이 맞아요. 네. 김은강이랑 정세율이 네. 그 댓글 부대에서 일했습니다. 예. 어느 나라나 이거 다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어디서 하는 짓은 잘하는 거고 어디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국가 보안에 요즘은 뭐 대포도 있고 합니다만 이 전자전 뭐 근데 사실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EMP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네. 해서 이제 모든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버리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그 사이버 상의 여러 기술과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 북이라고 해서 왜 거기에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킹에 대처할 수 있는 걸 그렇죠.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시에 들어가게 되면 또 미군의 그리고 또 국군의 이런 전자전망을 교란시키는 그런 거는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암호로 왔다 갔다 하는 네. 통신망을 다 이제 해독도 하는 거고 암호를 또 만들기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북을 악마한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요소마다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있을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게 이런 겁니다. 잘 좋아서 93, 94년에 뭐 경수로 합의 같은 걸 만들었는데 뜬금없이 이행하려고 하니까 고농축 우라늄이 북한에 있다. 또 그래서 그거 넘어서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북이 달러를 위조한다. 슈퍼달러다. 이거 지금 슈퍼달러는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 해보시면은 미국이 그 자기네가 조작해서 뿌린 거 아니냐 이 슈퍼달러 노트를 서방 언론에서도 흘리는 얘기거든요. $100짜리 돈 위조했다. 그래서 또 판 깨진 거 아닙니까?
또 이거 사이버타로 가지고 있다가 언제 이거 내밀면서 남북 사이에 좋아지면은 뭐 바이든이 야 이거 북이 이거 해커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려면은 미국은 러시아하고도 손 끊어야죠. 러시아가 그 전자전 뭐죠? 그 뭐 해커 해가지고 뭐 이메일 해킹해가지고 그 뭐 미국 대선에도 개입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근데 특별하게 어떤 하나의 타겟을 잡아서 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이라크, 뭐 이란, 그 다음에 뭐 북한, 북,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색칠하기,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첨단 과학 기술에 의존해서 거기에 의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3세계 국가들, 대한민국, 뭐 이런 나라들을 지금 손발을 묶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기사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 중국 기업에 위정 침입한다. 예? 그리고 위안화 벌고 북한 지령이 떨어지면 해킹 공격한다. 전자화폐 노린다. 이렇게.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해커들을 해마다 5,60명씩 유학을 보낸다. 해외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해외 훈련을 받는다. 이러죠. 그런데 북쪽의 프로그램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이죠. 그 중국, 러시아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하냐? 김호라는 분 있죠. 김호라는 분. 네. 그 지금 국가범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북한, 그러니까 북쪽의 김일성 종합대학 하고 그 안면인식 프로그램 개발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다 국가범법 위반으로 지금 그 재판 받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분이 사받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프로그래머들이 중국에 나와서 함께 안면인식 그 기술을 개발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외에 나와가지고 그 뭐더라 만화 이게 뭐랍니까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예? 그다음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활동 제약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에 나와 있으면 더 많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나와서 그리고 또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의사소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국밖에 갈 수 없으니까 북한 프로그래머들을 중국으로 불러서 네. 중국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한 사람들만 프로그래머들을 북한 프로그래머들 사용하니 쓰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도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한은 중국 사람 안 씁니까? 미국은 중국 사람 안 씁니까? 그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른 나라 프로그래머들을 싼 가격에 사서 우리가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기술 교류죠. 뭐 그렇게 가서 실제로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기술 교류도 필요한 거고. 상당 우리- 부분 네. 많이 해요. 그렇게 기술 교류. 좀 전에 말한 그 사회자님 기술 교류했다 그러지. 그 베이징이나 어쨌든 중국 심양 그쪽에 남쪽에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회사도 그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웃소싱 여기 아웃소싱 하려면 여기 인건비가 비싸고 막 이렇기 때문에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노동 뭐라 그러지 기술은 상당히 높으면서 인건비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 그렇게 하듯이 심양에 그러니까 북에서는 좀 전에 말했듯이 인력을 파견하고 여기서 주문을 줘서 오더 주면은 북한 애들이 개발하고 그 지금 김호 씨 거기도 안면인식 개발도 그런 거라 그러지만은 왕자산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왕자산 사건은 주차 자동차 번호 인식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북한 프로그래머들한테 합법적으로 다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남북 경협으로 개발한 건데 공작금으로 기소장에는 바뀝니다. 북한에서 공작금 대신 기술을 줬다. 돈 대신에. 네. 그리고 또 필로폰 같은 경우에 네. 흔히 이렇게 마약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 꼭 필로폰 소리 나오는 거죠. 북한에서 마약 생산을 한다. 네. 우리 탈북민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도 함흥 출신, 네? 함흥 제약 공장에서 마약 생산한다. 생산하죠. 그 뭔지 아십니까? 글쎄 몰핀인가요? 모르핀은 그 마약이라고 말하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중독성 있는 그런 거죠. 모르핀도. 네네. 그렇지만 그것도 치료제입니다. 네. 모르핀도. 네. 그 에피트린 아시죠? 에피트린이 네. 그 필로폰이 원료거든요. 에피트린이. 근데 에피트린이 마약입니다. 그것도 마약 성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약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감기약에도 들어갑니다. 에피트린이.
그러니까 함흥 지하 공장에서 에피드린을 생산하죠. 네. 그 지하 공장에서 생산하지는 그 어디서 생산합니까 그거? 그러면 그 에피드린이 마약이냐, 마약 생산을 하냐? 결국은 그런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에피드린이 마약 올린 건 사실이야. 네. 그렇지만 그건 약품에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의사들이 마약 중독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합법적으로 마약을 취급할 권한이 있는 거고 마약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병원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데요. 그래 내가 아니 그 마약이라는 게 에페드린이 원료인데 그 에페드린은 감기약에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치료제인데 그 약으로 생산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게 마약 생산한다고 말하면 되냐 그걸. 다른 나라 제약 공장들도 다 갔다고 에피드린 생산한다. 네. 그러면 그 에피드린 생산하는 공장은 몽땅 마약 생산하는 공장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친일파들이 그 자신들이 했던 짓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그 함흥의 그 네. 진짜 아시아 최대 최고의 당시에 네. 그 화학 공장을 일제가 세우면서 여기서 마약을 생산해서 네. 사람들한테 먹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노동자들한테. 네, 전쟁하느라고. 나쁜 놈들이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즘 뭐 동경올림픽 한다고 난리인데 그 1964년 동경올림픽 때도 노동자들한테 먹이면서 강제노동 시켜가지고 그 지금 전후에 일본이 이렇게 부흥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책이 일본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남이나 북이나 진짜 그 몸부림치고 노력을 많이 했죠. 진짜. 네, 그래서 그 뭐 약품은 필요하고 지금 약품도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에 대해서 진짜 선한 약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컴퓨터 기술이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북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국주의로 이걸 쓰느냐 아니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쓰느냐 이게 한 장 차이인데 이걸 가지고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하는 거는 정말 유감이네요. 네. 대표님 네. 그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네. 그러지 않습니까? 칼 놓고 네. 요리사가 되냐 살인자가 되냐에 따라서 그 칼의 용도가 달라지듯이 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북이 이런 최첨단의 기술이 없으면 없다고 욕할 거 아닙니까? 네, 왜 없냐? 무식하다고 욕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북은 진짜 이런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그 인적 자원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과 그 이후에 지금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남북 경연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진짜 한민족이 진짜 일본 눈치, 미국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좀 여러분도 마음을 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